안녕하세요. 이세빅 개발자 허버트입니다. 이 정부 측정소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먼저 이해를 한다면은 다른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 측정소의 측정 방식에 대해서 또 측정 원리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운정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운중동 측정소입니다. 저렇게 운중동 측정소는 오두막집, 저런 오두막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오두막집 위를 보시면은 저런 지붕 위로 여러 가지 관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관들이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등을 이제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오두막집 안에는 이제 비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 외에도 이산화질소, 오존,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같은 6가지 오염원을 측정하는 장비들, 비싼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미세먼지 측정 장비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측정기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초미세먼지보다 큰 것은 제외시키고 초미세먼지만 골라내서 측정을 하는 걸까? 이 방법에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불광동에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운중동 측정소 같은 것과 달리 미세먼지에 어떤 성분이 더 많이 있는지 자세한 것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측정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전국에 6곳밖에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집중 측정소 옥상에 보시면은 이런 긴 관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들이 공기를 이렇게 흡입을 해서 밑으로 보내게 됩니다. 밑으로 그런 공기가 흡입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쭉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 보시는 게 히터인데요. 이 히터에서 습기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베타선 장비로 포집이 돼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매시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요 똑같은 장비가 2개가 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PM2.5,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완전히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은 여기 지붕이 있고요. 요 위에가 야외이고 이 밑에가 실내가 되겠죠. 공기와 미세먼지가 요 흡입구를 통해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있는 요 장치가 먼저 PM2.5만 통과시키거나 또는 PM10을 측정하는 장비면 PM10만 밑으로 통과시켜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만약 요 장치가 PM2.5를 측정하는 장비라면은 이 녀석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것은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들만 밑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 관을 타고 내려와서 좀 전에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히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터를 통과하면서 습기가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쭉 더 내려와서 미세먼지가 이제 포집되고 미세먼지가 쌓이고 그것을 1시간마다 그 농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원하는 크기의 미세먼지만 통과시키는 장비, 그 다음에 습기를 제거하는 장치, 그 다음에 베타선이라는 것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 이렇게 크게 3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모터입니다. 이 모터는 일정한 양의 공기를 꾸준히 계속 흡입하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이 모터가 단위 시간당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하거나 덜 흡입하거나 하게 되면은 측정이 잘못되게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PM2.5나 PM10만 밑으로 통과시키는 이 장치에 대해서 그 원리가 또 무엇인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습기를 제거하고 베타선으로 측정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어떻게 크기별로 분리를 하는 걸까요?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관성에 의한 분리입니다. 공기가 흐름에 따라서 미세먼지 크고 작은 것들도 같이 공기랑 이렇게 떠다니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것의 방향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꿔주게 됐을 때 되면은 공기의 흐름도 이렇게 바뀌겠죠. 그럴 때 가벼운 것은 공기가 흐름이 바뀌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무거운 것은 따라가다가 점점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좀 더 큰 녀석은 더 크고 무거운 녀석은 아예 공기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쪽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어떤 공기의 속도가 똑같이 흐르다가 바뀌게 됐을 때 가벼운 것은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고 무거운 것일수록 관성에 의해서 직진하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가벼운 녀석도 관성이 생겨서 공기 흐름대로 따라 나가지 못하고 부딪히게 될 겁니다. 더 크고 무거운 녀석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공기 흐름이 반면에 또 너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것은 당연히 공기 흐름대로 갈 것이고 좀 전에는 통과하지 못했던 더 크고 무거운 녀석들도 공기 흐름과 함께 공기가 90도 각도를 이렇게 꺾이더라도 그 흐름 그대로 또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의 속도가 결국 이 얼마나 크기나 무게에 따른 관성을 발생시키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기 흐름의 속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은 미세먼지의 그럼 크기보다 무게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터가 이 공기를 흡입하는 이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너무 빨리 정해진 공기 흐름 속도보다 공기 흐름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나 더 느리게 되거나 하면은 원치 않는 크기나 무게를 갖는 미세먼지들이 유입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가 항상 일정한 속도로 또는 일정한 양의 공기를 꾸준히 흡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미세먼지의 크기보다 그럼 무게가 중요한가 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세먼지의 크기라는 것은 사실 광학 직경입니다. 만약 미세먼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눈으로 보는 그 크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학 직경, 옵티컬 다이아미터라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기 역학 직경, 에어로다이나믹 다이아미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밀도가 1인 동그란 구형 물체와 낙하 속도가 같은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죠. 이렇게 동그란 구형 물체가 있습니다.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이고 밀도가 1입니다. 밀도가 1. 이런 구형 물체가 있는데 이 구형 물체를 그냥 딱 낙하시키면 얘가 자연적으로 낙하를 하게 되겠죠. 아래로 쭉 이렇게. 네. 또 다른 미세먼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지름이 한 2마이크로미터쯤 됩니다. 그런데 밀도가 더 낮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미세먼지입니다. 얘를 낙하시켜 봤더니 이 녀석하고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낙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실제 광학 직경은 2 마이크로미터이지만은 공기 역학 직경은 1 마이크로미터, 이 녀석과 동일한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또 이런 세모 모양을 가진 그런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은 광학적으로 이쪽 크기를 얘기해야 될지 요 크기를 것을 광학적인 어떤 직경으로 얘기해야 될지 좀 애매해지죠. 그런데 이 녀석을 어쨌든 낙하시켜 봤더니 요 구형 물체하고 똑같은 속도로 낙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공기 역학 직경이 1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심한 예를 한번 볼까요?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미세먼지가 있다고 한다면 광학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광학 직경을 해야 될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먼 곳을 광학 직경으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 녀석을 어쨌든 낙하시켜 보니까 그랬을 때 이 구형 물체하고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똑같다면은 이 녀석은 공기 역학 직경이 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낙하 속도가 다 같기 때문에 크기가 어떻게 되든 또 크기가 굉장히 모양이 불규칙해서 어떤 크기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 공기 역학 직경이 또는 공기 역학 지름이 1 마이크로미터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측정소나 이런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공기 역학 직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름이 1 마이크로미터로 같아도 밀도가 다르면 그럼 낙하 속도가 달라지겠죠. 밀도가 1 마이크로미터이고 밀도가 1인데 이 녀석이 낙하하는 속도가 있었다면 크기는 같고 속이 비어 있어서 밀도가 좀 낮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낙하 속도가 더 낮으니까 이거는 공기 역학 직경으로 보자면 1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것이 되겠죠. 밀도가 아주 높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은 낙하를 시켜보면 굉장히 더 빠르게 낙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녀석은 광학적으로는 광학 직경은 1 마이크로미터지만은 그러나 공기 역학 직경은 1 마이크로미터보다 큽니다. 광학 직경은 같지만 그 밀도에 따라서 공기 역학 직경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공기 역학 직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 측정소에서 1 마이크로미터다, 2 마이크로미터다, 0.5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한 것은 모두 밀도가 1인 구형 물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실제 어떻든 이 녀석하고 낙하 속도가 같으면은 1 마이크로미터고 이 녀석하고 낙하 속도가 같은 모든 희한하게 생긴 미세먼지들은 다 2 마이크로미터이고 이 녀석하고 낙하 속도가 같은 것은 다 0.5 마이크로미터인 미세먼지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광학 직경은 미세먼지의 광학적인 크기라고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모양이 불규칙한 미세먼지의 광학 직경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럼 미세먼지가 그렇게 모양이 만약 불규칙한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 밑에 있는 어떤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세먼지가 구형이지만 아무 빈 곳이 없는 것도 있고 구형이지만 빈 곳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더 작은 알갱이들이 모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내부에 빈틈이 있겠죠. 아예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한 녀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광학 직경은 혹시 같다고 하더라도 무게는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광학 직경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거냐 어떤 것을 광학 직경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애매한 모양의 것들도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광산난 측정기는 이런 모양의 것이 왔을 때 여기 있는 요것을 그 먼지의 크기로 보고 동그란 구형을 생각해서 밀도 1이라고 보고 농도를 그 미세먼지의 무게를 계산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요 부분을 이만한 그 동그란 밀도 1의 미세먼지라고 생각하고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거를 가장 큰 부분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작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크기별로 분리하는 원리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기역학 직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크기별로 분리해주는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아마 흔히 정부 측정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임팩터라는 것일 겁니다. 요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단면도인데요. 이쪽으로 공기가 이제 흡입이 됩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그럼 여기 다양한 크기의 미세먼지가 있겠죠. 요것이 이제 PM2.5만 통과시키는 임팩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다양한 크기의 미세먼지들이 점점 통로가 좁아지는 요곳을 통과해서 여기서 쏙 빠져나오면은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180도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통과한 녀석들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 이곳을 싹 통과하는 이런 공기의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데, 공기역학 직경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은 요 공기 속도를 공기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것, 공기역학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것은 공기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데 가서 부딪히거나 그냥 여기 딱 부딪히거나 요 밑으로 부딪혀 버리겠죠.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부딪힌 것들이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러진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점성이 있는 오일을 살짝 발라 놓습니다. 그래서 큰 미세먼지들이 통과시키지 않아야 될 것들은 여기 공기 흐름대로 갔다가 벗어나서 요 오일 안에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의 방향을 싹 바꿔가지고 걸러내는, 원하는 것만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이클론이라는 또 장비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론의 실제 동작하는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 미세먼지들이 쭉 통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녀석들이 이 안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무거운 것은 회전하면서 점점 아래쪽으로 보시듯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요 가운데 관을 통해서 점점 부양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거운 것은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가운데 있는 관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걸러지게 하는 것이 요 사이클론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Very Sharp Cut Cyclone이라고 해서 VSCC라고 보통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 원리는 사이클론하고 같은데 약간 모양이 다르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것입니다. 공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원통형인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회오리 바람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무거운 것은 여기서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점점 가벼운 것은 여기 회오리 바람 가운데 쪽에서 요 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이쪽을 타고 일로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은 PM2.5를 걸러내는 VSCC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2.5 마이크로미터, 공기 역학 직경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것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은 이쪽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임팩터나 사이클론이 정말 칼같이 이 공기 역학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만 통과시키는 것일까요? X축이 미세먼지 크기고요. Y축이 통과율입니다. 즉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거 3 마이크로미터는 전혀 통과시키지 않고 2.5 마이크로미터는 들어온 것을 100% 다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세상이 그렇겠지만 뭔가 이렇게 100% 칼같이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2.5 마이크로미터인 것은 50%를 통과시킵니다. 50%는 통과시키고 50%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한번 볼까요? 3 마이크로미터인 것은 여기 보면은 한 10% 정도 통과가 됩니다. 전혀 통과 못 시켜야 될 것 같지만 통과를 조금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3.4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이제 전혀 통과시키지 않지만 이렇게 이런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 마이크로미터인 것은 100% 다 통과시켜야 될 텐데 2 마이크로미터인 것 중에서도 한 10에서 15% 정도 요만큼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걸러내집니다. 점점 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 통과하는 효율은 점점 높아져서 1 마이크로미터인 것은 100% 다 통과시키곤 있네요. 네. 그래서 PM2.5보다 공기역학 지름이 큰 입자가 약간 유입되고 이 PM2.5임에도 통과되지 못하는 녀석들도 좀 있다. 그렇긴 하지만 바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표준 스펙입니다. 오차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는 게 이제 표준 스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PM2.5나 PM10을 분리하는 원리와 방법을 알아봤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으로 결국 한다. 그래서 공기 흐름을 이렇게 싹 변화를 시켰을 때, 꺾어줬을 때, 커브를 줬을 때, 더 무거운 것은 공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가벼운 것은 공기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런 원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미세먼지 크기는 과학 직경이긴 했지만 정부 측정소에서 사용하는 직경이라는 것은 광학 직경이 아니고 공기 역학 직경이라서 광학 직경인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세먼지를 크기별로 분리해내는 것은 임팩터, 사이클론 또는 VSCC 이런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좀 재미없을 수 있는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2편에서는 히터와 베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세빅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